네, 안녕하십니까. 강사 윤영추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에 세 번째 과목이 되는 공업 계측 및 전기 전자 제어 이 과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OT를 지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계정비 산업기사를 보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과목입니다. 자, 공업 계측 센서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계측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함과 더불어서 전기도 전반적인 일반적인 전기를 몽땅 다 다룹니다. 전기로 돌아가는 것을 전체적인 걸 다 다루고요. 거기다가 전자까지 또 다루게 됩니다. 자, 전자를 다룬다는 얘기는 그 안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게 너무 많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어려워만 하실 게 아니라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잡고요. 그리고 공부해야 될 양을 어느 정도를 잡아놓고 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계정비 산업기사에는 공이압 및 자동화, 그리고 설비 진단 및 관리,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얘기할 공업 계측 및 전기전자 제어, 이게 있고 기계정비 일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비 진단과 기정비 일반이 유사점이 좀 많습니다. 겹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기본적으로는 각 과목마다 조금씩 겹치는 얘기들은 계속 나옵니다. 자, 하지만 조금 더 큰 광범위하게 좀 보면 설비 진단과 관리가 기계정비 일반하고 겹치는 얘기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공이압 및 자동화가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처랑 겹치는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얘기는 왜 그런지 여기에 자동화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센서도 그렇고 그리고 PLC라든가 제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전기전자 제어하고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요. 자, 공유압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겹쳐지는 얘기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틀어서는 4개 과목을 통틀어서는 비슷한 얘기들이 조금씩 계속 언급되는 것들이 계속 반복 학습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한 한 가지를 어렵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서 공이압의 관점에서 그리고 계측 전기의 관점에서 관리의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조금 더 다른 방면의 다방면의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을 터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이점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범위는 너무 넓어서 해야 될 가짓수는 정말 많은데 자, 그런 것들이 과목마다 계속 조금씩 반복되는 것들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공부하시는데 유리해지는 겁니다. 또한 시험을 보시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왜? 범위는 광범위하니까 시험 출제자도 거기에 맞게 출제를 합니다. 난이도를 너무 어렵게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 설명을 하는 데에도 전기전자를 설명을 하는 게 이 한 과목만으로 전체 과목을 지금 다 대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제 전기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하지만 저희가 할 어떤 범위, 수위는요, 어느 정도는 겉에서 도는 그런 얘기들만 광범위한 그런 얘기들만 저희가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보시는 데는. 그래서 이 한 과목 안에 4과목 전체를 지금 전기를 갖고 나눠도 모자란 마당에 한 과목 안에 전기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측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 전자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 과목 안에.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이도가 어떻겠습니까? 낮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수 정도 하실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나 아니면 공식을 알고 있는지 그런 물어보는 문제나 말장난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거나 특성이 되어 있거나 장단점 되어 있는 것들을 말장난으로 이렇게 섞어 놓는다거나 바꿔 놓는다거나 하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주로 나오지, 여러분들 이 전기를 완전히 드립다 파가지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저희 강의를 들으시고 인강을 들으시고 전기전자를 일반적인 시각에서 상식선에서 좀 알고 있는 기계를 다루고 전기를 어느 정도는 다룬다고 한다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그런 정도 차원에서의 공부를 충분히 해주실 수 있게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 보시는 데는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꽈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공업계층 및 전기전자 제어에서 12문제 맞아주셨다 그러면 나머지 시험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점수 바라지 마시고요. 12문제 아니라면 공부하기 어려우시다면 정 어려우시다면 8문제 꽈락만 면하자. 나머지는 4개 정도의 그런 추가로 맞아야 되는 점수들은 나머지 과목에서 1개씩만 더 맞자. 1개씩만 더 맞자. 그래도 3개는 커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자, 꽈락은 8점이 관건이 되겠죠. 자, 8문제, 8문제. 자, 8문제 이상은 최소한 맞아야 되죠. 어느 과목이든 간에 8문제 아래로 맞아버리면 이거는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네, 8문제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8문제 이상을 맞아주시는 거고 이 4과목 전체에서 8문제 이상을 맞아주시면 되는 거긴 하지만 8문제 4과목 해봤자 24문제 아니에요. 그럼 점수가 안 됩니다. 자, 다 합격을 하시려면 6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려면 12문제 한 과목당 12문제 이상씩은 맞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대신에 8문제 관건인 꽈락만 안 나시면 그러면 꼭 공업 및 계층 및 전기전자 제어에서 12문제를 못 맞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13, 14문제 이상 맞춰주시면 이게 커버가 돼서 20점 이상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치는 12문제로 잡으십니다. 자, 12문제로 잡고 도전을 공부를 하십니다. 공부를 하시지만 정이 어려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드리고 말도 안 되는 말처럼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정이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그냥 제끼세요. 만약에 거기서 제낀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한 문제는 그냥 틀리고 가는 겁니다. 자, 과목당 20문제니까 그거 한 문제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합격 불합격에 너무 좌우되지 않는다고 좀 마음을 비우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2문제 이상만 맞춰주면 된다라는 목표로 좀 부담감을 좀 떨쳐버리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좀 접근해 주십시오. 자, 그래야 머릿속에 좀 들어옵니다. 안 그러고 일단 딱 과목 이름에서 보이는 공업 계층 거기다가 공업 계층만 있으면 그나마 이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면서 도전이라도 해보겠는데 전기전자 제어 와 전기전자가 다 나와. 거기다가 이제 책 보시면 막 어려운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너무 이제 부담감을 갖고 훅 긴장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할 공부도 못 합니다. 못 하니까 좀 가벼운 마음을 갖고 좀 틀릴 수도 있지 뭐. 내가 꽈락만 안 나오면 돼. 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고 공부를 해주시고요. 지금 인강을 하면서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요게 좀 강의 수도 많아질 겁니다. 최대한 짧게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그 맞춰 나가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이끄는 대로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고 여기 앞선 강의들에서도 OT에서도 밝혀드리지만 이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책에. 이 정리를 공부를 해주시고 이 정리를 공부하시는데 요약 핵심 요약을 공부하시는데 뒤따라서 나오는 핵심 문제 요걸로 문제 유형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거 맛배기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정리가 끝나시고 나서 빨간 키로 전체적인 거 정리를 하시면서 뭐가 있었구나 전체적인 틀을 잡는 겁니다. 틀을. 자, 그래서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공업계층 및 전기전자 제어가 무조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을 하시고 여기서 다루어야 될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짧게 아주 깊이 들어가지 않게 짧게 간다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하시고 자 공식이나 어려운 말들 기호들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차근차근 외워 나가자 기억을 해 나가자 생각을 하시고요. 정의 안 되겠는 거는 과감하게 제끼세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다고 고민하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는 한 문제, 정말 많아야 두 문제입니다. 그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세 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거 하나를 보고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목매달고 하다 보면 나머지 공부도 할 수 없게 돼요. 우리가 갈 길은 멉니다. 이 네 과목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60점 이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우리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공업계층 및 전기전자 제어를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 일단 계측 되겠고 전기 되겠고 전자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이 과목에 쓰여 있는 거 하나하나가 가장 중요한 타이틀 하나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사실은 여기 전기에 있어요. 전기에. 하기도 어렵고 공식도 많고 어려운 말들도 많고 여기다가 기본적인 전기에다가 이제 자석 같은 그런 자력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점점 더 어려집니다. 자, 반도체라고 해서 전자라고 해서 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선 전기에서 다뤘던 거기 전하 하나 가지고 이제 점점 더 얘기가 더 나갑니다.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자, 그러면서 반도체 뭐 이런 게 나오게 되고 거기에 또 따라서 계속해서 얘기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난이도가 높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은 많고 외워야 될 것들도 좀 많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헷갈리지 않고 분류만 정확하게 해주시고 외워주시고 이 강의 잘 따라오시고 정리해주시고 핵심 문제 풀어주시고 하면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업계 측에서 이 계측에서 다루는 거 또 나옵니다. 단위. 공유압에서 단위 했었잖아요. 자, 공유압에서 했던 단위는 이제 기압의 압력의 단위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왔었던 단위고 공업계 측에서 나오는 단위는 이제 단위 자체를 전체적인 종류로 보고 계측을 하는 데서 필요한 가장 종합적인 단위를 다 총망라한 겁니다. 자, 계측을 한다는 얘기는 그 단위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를 센싱을 읽어드리는 애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읽어드려야 계측을 하는 거죠. 제대로 못 읽어드리면 그 계측은 다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센서라는 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센서 앞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센서가 나옵니다. 왜 나와? 공업계 측에서 사용하는 센서는 이제 공유압이나 그리고 진단이나 이런 데서 다뤘던 센서들 외에 나머지 모든 센서를 총망라하는 그런 센서들이에요. 아주 독특하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던 이상한 센서들, 막 희귀한 센서들 막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간단하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요약해 놨습니다. 책에. 자, 그리고 인강도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가시고 접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너무 어렵게 일일이 설명을 가능하면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가볍게 쉬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20문항 중에 이 과목의 20문항 중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위로 나눠 본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약 한 7문제, 6문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6문제, 7문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자, 20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전기 분야 전체에서 6, 7문제 나오는 거고 전자 분야 전체에서 6, 7문제, 계측 분야 전체에서 6, 7문제예요. 그 6, 7문제를 맞추고 하자고 이 한 가지를 갖고 너무 드립다 파묻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태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접해주시고 그러시고 정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말해주시면 제끼세요. 그런데 어렵다 그래서 특히 전기 전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어렵다 그래서 이거 제껴. 그 다음 거 보니까 어려워 제껴. 다 제껴버리시면 그러면 이제 꽈락 나오는 겁니다. 자, 제끼신다고 할 때는
공부할 때까지는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시고 나서 도저히 안 될 때 과감하게 제끼라는 거예요. 응? 그거를 뭐 3일, 4일 동안 계속 붙잡고 앉아있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루 동안 집중적으로 열심히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개념이 안 잡혀. 아니, 개념이 안 잡히더라도 그냥 일단 외워봐. 외워봐도 안 돼. 그랬을 때 제끼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끼라는 건지 보자마자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제껴.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의 맞아줘야 되는 점수는 맞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업 계측에서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과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고, 자, 전기하고 전자 요 부분에서 반타작 이상만 하자라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3문제씩 정도만 맞아주자. 무슨 정의라든가 공식을 쓴다든가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온 요런 것들만이라도 내가 맞아주자. 요 정도만 생각을 해주셔도 성공하신 거예요. 나머지 공업계측에서 2문제만 맞아주시면 되네. 아하, 2문제만 맞을 게 아니라 공업계측에서는 4문제 이상 맞으셔야죠.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10문제가 되는 겁니다. 10문제.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책임져줄 그런 부담도 훨씬 덜해지는 겁니다. 과락도 통과하면서 부담도 줄이면서 여러분들이 합격에 한 걸음 더 나가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0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이 10문제를 맞추려면 여러분들 목표는 몇 문제? 12문제를 잡으시는 겁니다. 12문제를 잡으셔서 10문제만 실제로 맞아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로 기계정비산업회사 합격하시는데, 필기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공업 이 계측 및 전기전자 제어 이 과목은 아주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의 들으시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소설, 영화 이런 거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인강을 따라와 주십시오. 이 과목만큼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해드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영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